어머,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누군가 응급실 좀 불러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로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대리석 바닥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세 명의 남성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과 경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한 거야, 이걸?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로비 한편에 서 있는 평범한 복장의 젊은 남성.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야겠죠. 평범해 보였는데 저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이 불과 3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잠시만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쩌면 우리 이웃들의 사연인 이야기를 매일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바로 그날 새벽 작은 원룸에서였습니다. 새벽 4시 10분.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정확히 눈을 뜨는 25살 김민준. 그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엄마가 새벽 5시에 집을 나서기 때문이었죠. 엄마, 오늘도 도시락 싸드릴게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민주는 매일 아침 엄마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특별할 것 없는 반찬들이었지만 그의 정성만큼은 남달랐죠. 아들아, 엄마가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일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민준의 엄마 김순희 씨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오전 8시까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시죠.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 하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준. 작은 원룸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사는 이 공간이 그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잠들어 계셨죠. 새벽 일찍 일어나셔야 하니까요. 민주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휴대폰 알람을 새벽 4시로 맞춰두는 것만은 잊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새벽 4시 1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민주는 이불을 조용히 걷어차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움직였죠. 오늘은 뭘 해드릴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다 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멸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밥.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담으면 충분했어요. 먼저 계란말이부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른 후 풀어둔 계란을 부어 넣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달달한 맛이 나도록 설탕을 조금 넣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도 해야지. 멸치를 골라내고 마른 팬에서 살짝 볶아낸 후 간장과 올리고당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냈죠. 이 또한 엄마가 특히 좋아하시는 반찬이었어요. 김치찌개는 어제 저녁에 미리 끓여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한번 끓여서 간을 맞춰두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있으면 엄마가 몸을 따뜻하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면 될까? 도시락통에 밥을 담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색깔을 맞춰가며 담았죠.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는 별도의 보온통에 담았어요. 새벽 5시가 되기 10분 전, 엄마가 일어나실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도시락 준비해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또. 엄마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하고 계신다는 걸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에 떠오르는 작은 미소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일 힘들지 않으실까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튼튼해.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쉰이 넘으신 엄마에게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들고 다니며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고된지를. 엄마, 제가 돈 더 벌면 그만두셔도 돼요. 우리 민준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뭘. 엄마도 일해야 보람이 있어. 엄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민주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는 엄마가 일을 그만두실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작은 회사의 사무직, 야근은 많고 월급은 넉넉하지 않은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알았어, 아들아. 너도 회사에서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엄마가 나가신 후 민주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2시간 정도 더 잘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평범한 25살 청년.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뿐인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까지 2시간. 평소라면 조금 더 잠을 자거나 출근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가신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그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다 들고 계실 텐데. 민주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엄마께 점심을 직접 갖다 드리고 싶었어요. 도시락을 싸드리기는 했지만 따뜻한 음식을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직장이 어디라고 하셨더라? 민주는 휴대폰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건물이었죠.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민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깔끔한 옷차림의 사무직 여성들, 모두들 바쁜 걸음으로 각자의 직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겠지? 민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가끔 집에 와서 하시던 말씀들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참 바빠 보이더라. 엄마가 청소하고 있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던데. 어떤 사람은 엄마가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더구나. 괜찮다, 아들아.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엄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가셨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왜 그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민주는 엄마가 일하시는 빌딩을 찾아 걸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들 사이를 걸으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자신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드디어 엄마가 일하시는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은 높고 화려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엄마가 매일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비실에 들러서 엄마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김순희 씨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니 참 자랑 많이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맨날 아들 이야기만 하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경비원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더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인데 지금보다 더 잘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15층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냥 점심 사드리러 왔다고 하면 되겠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혹시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했어요. 15층에 도착한 민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공간이 보였습니다. 큰 회사의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엄마는 어디 계실까? 민주는 조용히 걸으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청소 도구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준은 복도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엄마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앞에 서 계셨어요. 그 남성의 표정은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어떻겠어요? 여기 보세요.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박 과장이라고 불리는 그 남성은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다시 하면 뭐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우리가 청소비를 왜 내는 줄 아세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달랐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엄마는 새벽부터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저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다시 해야겠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거울에 물때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당당하고 따뜻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위축되고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박 과장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더 꼼꼼히 해주셔야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잖아요. 이준호라는 이름표를 단 그 신입사원은 박 과장에게 아부하듯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 녀석은 또 뭐야?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모습과는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확신에 찬 걸음이었죠. 엄마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낮은 톤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실 청소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박 과장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엄마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화나신 건가? 아니면 서러우신 건가? 민주는 엄마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엄마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민준에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아, 저는 청소하시는 김순희 씨 아들입니다. 아, 아드님이시구나. 어머니께 점심 가져다 드리러 오신 거예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 바람에 박 과장과 이준호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박 과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과 박 과장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민준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25살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박 과장은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뭐지? 저 눈빛은 민준의 눈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안녕하세요. 청소하시는 김순희 씨 아들입니다. 민준이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평소 엄마 앞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음성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민준아, 너 여기 왜 왔니? 엄마, 점심 사드리려고 왔어요. 민준은 엄마에게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박 과장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젊은 청년인데 왜인지 기세에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랑 점심 드시고 가세요. 박 과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온 것이었어요. 이준호는 그런 박 과장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과장님이 왜 저렇게 말하지? 평소 같으면. 민주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일 그만하고 점심 드시러 가요. 그 말 속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호함이었어요. 민준의 단호한 말에 박 과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묘한 압박감을 느꼈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젊은 청년에게 기세에 눌렸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일하셨는데 잠시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당신이에요? 여기 직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업무에 간섭하는 게 말이 돼요? 이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과장의 편을 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아들입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엄마 일하는 곳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까지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기는 일하는 곳이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와서 간섭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박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서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표정을 봤습니다. 부끄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시고 동시에 서러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철이 없어서.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래요. 이준호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확 변했어요. 예의가 없다고? 민준은 지금까지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점심 사드린다고 하는 것도 우습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았으면 진작에 더 잘해드렸어야죠. 박 과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공격적인 톤이었어요.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랐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박 과장이 흥분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아들아, 그만하자. 엄마 때문에 너까지 피곤해질 필요 없어. 엄마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셨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여기서 일하기 힘들어질 텐데요. 박 과장의 말에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지금 저한테 위협하는 거예요? 박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어머니도 여기서 일할 필요 없어요. 박 과장이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박 과장의 손이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자식을 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충격으로 뺨을 만지고 계셨고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엄마의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엄마가 굴욕감에 떨고 계시는 것을 모두 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에서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처럼 뜨거운 눈빛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마그마처럼 뜨거웠어요. 괜찮으세요? 엄마는 여전히 뺨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충격과 굴욕감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너 뭐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박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박 과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걸음이었는데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발소리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려고? 이준호가 민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벽에 등을 맞댄 채 서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정확히 눌러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깨에서 느껴지는 압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 평범해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가능한 것일까요? 나 줘. 이준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를 한번 보고는 손을 뗐어요. 이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새끼가 뭐 하는 거야? 박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박 과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어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 과장은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우리 엄마한테 손댄 것 사과하세요. 뭐라고? 내가 왜? 박 과장이 버둥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뒤에 벽이 있었거든요. 민준이 박 과장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키는 박 과장이 더 컸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민준이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과하세요.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어요. 박 과장은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그 눈 속에서 뭔가 매우 위험한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미안.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한테요. 민준이 박 과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올린 것 같았는데 박 과장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박 과장이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던 박 과장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더 크게요. 민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손을 뗐습니다. 박 과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는 아직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박 과장이 완전히 기가 죽었잖아. 도대체 정체가 뭘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두들 민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점심 드시러 가요, 엄마. 평범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민준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처럼 뜨거운 눈빛이었어요.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민준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박 과장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한 거야? 근처에서 지켜본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손만 올렸는데 박 과장이 저렇게. 말도 안 돼. 박 과장이 그렇게 쉽게 굴복할 리가 없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모두들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이준호는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압력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배운 거야? 태권도? 아니면 유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운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민주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마치 그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민준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엄마. 너, 언제부터 그렇게... 엄마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들과 방금 본 아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민준과 엄마가 탔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한 명의 직장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혹시 군대는 어디서 하셨어요?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그 직장인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제가 예비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신 움직임은 일반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의무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특공대? 의무경찰 특공대라고? 그런 곳이 있어?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의무경찰 특공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어요. 그 직장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곳이라면. 그는 무언가를 아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더욱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정말 다른 곳이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뭐가 다른 건데? 의무경찰 특공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경찰 업무를 하면서도 거의 특수부대 수준의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테러 진압, 인질 구출, 폭동 진압. 그런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는 사람들이에요. 훈련 강도도 일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런 곳이 있었어? 그럼 방금 그 움직임도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민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경력을 숨기고 계셨어요? 보통은 자랑할 만한 일인데. 그 질문에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엄마가 아시면 걱정만 하실 테니까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춰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어요. 의무경찰 특공대 출신이라고? 그럼 그 실력이 진짜구나. 박 과장도 완전히 기가 죽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 과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특공대 출신이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조용히 살고 있었는지, 왜 엄마를 그렇게 아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에 진짜 화가 났다면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힘든 일을 했구나. 엄마, 왜 말 안 했니? 엄마한테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엄마와 함께 빌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로요. 빌딩을 나온 후 민준과 엄마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들과 방금 본 아들 사이의 갭이 너무 컸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무경찰 특공대라는 곳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곳이야? 민주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제가 왜 말씀드리지 않았는지 아세요? 왜?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엄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왔다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민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특공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했어요. 테러범 진압, 인질 구출, 폭동 현장 투입.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사람을 다치게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제 동료들이 다치는 것도 봤어요. 때로는 정말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힘이라는 건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요. 민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진 이 힘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 후에는 이런 능력을 숨기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네,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엄마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들이 그렇게 온순하고 조용하게 지내려고 했는지를. 그런데 오늘은 왜?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맞는 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엄마였어요. 엄마를? 네. 엄마가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제가 위험한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 엄마에게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울먹였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어.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뭔데? 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서요. 특히 엄마가요. 엄마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뭔가를 기대하거나. 그런 시선을 엄마도 받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공대 출신의 어머니, 위험한 사람의 가족 이런 식으로 보일까 봐서요.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 되는데 제 때문에 그런 시선을 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엄마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를.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부러 조용히 지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월급이 적어도 참고 그냥 평범한 사무직으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민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저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는 민준의 눈에 다시 그때의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엄마를 지키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엄마는 완전히 울어버렸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짐을 지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준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평상시에는 조용히 살되 엄마한테 누군가가 함부로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응?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도 사실 짐작하고 계셨죠?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건 말이에요. 걸음걸이라든지 반응 속도라든지.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은 알고 있었어. 민준이 놀랐습니다. 엄마는 너를 25년 동안 키운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엄마 눈에는 다 보여.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리고 엄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거든. 그 말에 민준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카페에서 나온 후 민준과 엄마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라 그런지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있어. 뭔가요?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내가 특공대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의무경찰 특공대에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매일 밤 잠 못 이뤘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봐.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걱정될까 봐서, 내가 엄마 걱정하느라 제대로 일에 집중 못할까 봐서. 엄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너처럼 생각했어. 내가 걱정한다는 걸 내가 알면 너만 힘들어질 거라고. 민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우리 참 바보 같네요. 서로를 위해서 숨기고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제대하고 나서 왜 그렇게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 그것도요? 응.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애인지 엄마가 모를까? 내가 가진 능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보였어.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 사실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자랑스러우셨다고요? 응. 그런 힘을 가졌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한 일 괜찮은 걸까요? 뭐가? 박 과장한테 한 일 말이에요. 제가 너무 과했나 싶어서. 엄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내게 물어볼게. 내가 오늘 한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 엄마를 위해서요.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뭐였어? 엄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요. 그럼 된 거야. 엄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쓰는 사람이야. 그 말에 민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오늘처럼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 그래, 그게 맞아. 힘이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뜻이거든.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한강에는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응? 앞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분위기가 좀 어색할 텐데. 엄마가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히려 이제는 아무도 엄마한테 함부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진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맞아요.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하지만 너도 약속해.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기. 약속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변에는 황금빛 노을이 펼쳐졌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뭘 해줄 건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요. 오늘은 특별히 고기도 넣어서 우리 아들이 해주는 거면 뭐든 맛있어.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모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아, 네 엄마. 엄마가 너를 낳아서 기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뭔가요? 내가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운 거야.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야. 힘을 숨길 줄 아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쓸 줄 아는 것.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 힘을 쓸 줄 아는 것. 민준과 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요?